하마터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립니다. 월드리포트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월드리포트 시작을 해볼까요? 네, 시간당 최저임금은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이고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추산하면 182만 2천 원가량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을 두고 다른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와 비교를 자주 하는데요. 네.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물가, GDP 등 경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나라가 어딘지 항상 궁금하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알아봤더니 유럽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프스와 시계 또 중립국으로 유명한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복지 모델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참고하기는 합니다만 네. 스위스도 그중 하나고요. 최저임금이 그러면 스위스가 과연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 예정인 건가요? 네, 스위스 전체 지역이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스위스 제네바 지역에 한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돈으로 시간당 2만 9,324원입니다. 1시간에 3만 원 가까운 최저임금이 책정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은 약 526만 원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이 최저임금을. 네.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넉넉해 보이는. 정말 넉넉하죠. 네. 예. 바람직한 수준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주 50시간을 차차 이렇게 차례대로 적용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월급이 줄어든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한 주에 41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으로만 52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요. 연봉으로 환산해 보면은 6,230만 원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그럼 주변 유럽 국가보다는 어느 정도 높은 건가요? 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은데요. 네. 프랑스는 시간당 13,875원이고요. 영국은 25세 이상의 경우 13,113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스위스 제네바가 16,000원 정도 더 높은 겁니다. 상당히 높죠. 네. 자, 스위스 제네바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역시나 코로나19 영향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전 세계 대부분 산업이 침체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더 고통받게 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이런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네. 스위스에는 26개 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가 있던 주는 2곳뿐이었습니다. 제네바주도 최저임금 제도를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있었는데 통과되지는 못했고요. 정부나 지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게 보통은 아니기 때문에 노사, 기업들 의견을 주로 받아들여야 했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제네바 유권자 50만 명 중에 58%가 찬성하면서 다가오는 17일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기존의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던 다른 두 주에서는 시간당 2만 8천 원 정도로 책정해왔으니까 제네바가 이들 두 곳보다 1,000원가량 더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제네바라는 곳 물가가 워낙 비싸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겁니다. 네, 워낙 스위스, 특히 제네바의 물가는 워낙 높기로 또 악명 높으니까요. 자, 스위스에서 세 번째로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제네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내용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세상은 넓고 정말 희한한 일도 많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이상기후 때문에 산불, 토네이도 등이 몰아치면서 고통을 받았죠. 네. 물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감염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수돗물에서 끔찍한 아메바가 발견돼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 얼마 전에 인천 쪽에서 네. 그 붉은 수돗물 나온 적도 있었고 또 올해 또 유충이 수돗물에서 나와서 네. 정말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럼 어떤 아메바가 검출이 돼서 이렇게 난리가 난 건가요? 네, 뭐 붉은 수돗물이라든지 유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라는 아메바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 아메바는 뇌를 먹는 아메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요. 그러니까요. 텍사스주에 있는 레이크 잭슨시 수돗물에서 이 사달이 났습니다. 해당 시는 바로 재난사태를 선포했고요. 주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수돗물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씻기도 하고 뭐 끓여서 마시거나 그냥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뇌를 먹는 아메바가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봤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레이크 잭슨시에서만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돗물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당장 말씀하신 대로 생활 용수를 쓰지 못하니까요. 취사나 세면 어려워졌죠. 식수 등을 지원받느라 고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물에 있는 뇌 먹는 아메바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 피해자는 6살짜리 남자아이인데요. 감염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뇌 먹는 아메바는 보통 오염된 물에서, 고인 물에서 발견됩니다. 네. 물에서 물놀이를 하면 코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메바가 물에 있다가 코 점막을 타고 뇌까지 들어가서 세포가 파괴되고 뇌가 붓습니다. 이 초기에는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면서 구토 증상을 보이는 등 세균성 수막염 증세랑 비슷한데요. 심해지면은 몸이 마비되고요.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발작이나 환각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이 뇌 먹는 아메바 감염 사례는 많지 않은데 치사율이 높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니까 지난 1962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전체에서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사람은 145명인데 이 중에 4명 빼고 141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운 질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물에서 원래 수영을 하면 주로 감염됐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서 쓰는 수돗물에서 아메바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비말로는 감염 사례가 없었다고 해요. 네. 주로 호수나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감염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숨진 6살 소년이 수돗물로 샤워를 하다가 물이 코에 들어갔고요. 아메바가 그렇게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망률은 굉장히 높은데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된 사례가 없는데 미국이나 스페인, 파키스탄 등지에서는 뇌먹는 아메바가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호수라든지 천천히 흐르는 강에서는 물놀이를 좀 자제하시고요. 물놀이 이후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참 전염병에 이어서 이런 감염병, 미생물까지 참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것들이 점점 인류의 생명을 위협해 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이죠? 네.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요. 앵무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영화 속에 나오는 앵무새들 보면은 굉장히 똑똑해요. 등장인물 옆에 딱 붙어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영화 나홀로 집에 나왔던 앵무새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앵무새가 샤워기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도둑은 여성이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하는 줄 알고서 속기도 하고요. 마지막에는 앵무새가 무선 장난감 자동차를 직접 몰고 조종하기도 했죠. 네. 똘똘한 동물, 익살스러운 동물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영국의 한 동물원 앵무새들이 관람객들에게 몹쓸 짓을 해서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앵무새가 사람들한테 몹쓸 짓 할 게 있나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네. 이 문제가 된 녀석은 영국 잉글랜드에 있는 링컨셔 야생동물원에 있는 회색 앵무입니다. 이 앵무새가 동물원 직원은 물론이고 관람객들에게도 욕을 했다는 겁니다. 예, 몇 가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만 제가 순화해서 우리말로 전해드리면은 네. 뚱보, 멍청이,
꺼져. 이런 내용이 순화해서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것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한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앵무새 사진을 보니까요. 네. 왜 보통 앵무새 하면 우리가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쁜 색깔을 생각하잖아요. 그쵸. 뭐 연두색, 초록색 이런 걸 맞아요. 생각하는데 이번 뉴스에 등장한 앵무새는 일단 회색이고요. 회색 앵무. 예. 네, 그리고 이른바 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진을 보니까 뭔가 약간 앵무새가 심술궂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못돼 보이죠. 네, 약간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 동물원 관계자에 따르면은 마치 이 앵무새들이 분노한 듯이 관람객들에게 뭐 저리 꺼져 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험한 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진짜로 사람도 아니고 앵무새가 저한테 이렇게 꺼져 뭐 이렇게 막 험한 욕을 하면은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뭐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또 괜히 기분도 이상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동물원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들을까봐 이 부분에 대한 항의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 관람객들은 뭐 재밌다고 깔깔대면서 사진 찍기도 했는데 역시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했겠죠. 동물원 측의 관람객들이 항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이 욕하는 앵무새들을 당분간 따로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대여섯 마리 정도 있는데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격리 조치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격리 조치까지 당했는데 네. 앵무새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욕을 배운 건지 혹시 뭐 원인이 나왔나요? 이 정확하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대여섯 마리 정도 되는 앵무새들이 서로 다른 주인들로부터 기증을 받았답니다. 네. 그런데 기증을 받았을 때부터 좀 다들 발끈하는 성질이 강했다고 해요. 사육사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그 주인이 사육을 하면서 험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앵무새들이 서로 함께 지내면서 험한 말을 주고받고 이게 또 학습된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기사를 보니까 이 앵무새가 영국에서 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동물원에 기증 앵무새가 또 늘면서 늘어난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월드리포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